안녕하세요. 파미델리 김지한입니다. 오늘은 큐라클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큐라클이 최근 FDA와 CU06 망막질환 치료제죠. 임상 2비상 디자인을 놓고 미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큐라클이 최근에 이제 FDA와 타입 C 미팅을 가졌습니다. 타입 C 미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타입 C 미팅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 개발사 요청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는 어떤 비정례적인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상 시험 계획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미리 사전 조율을 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서류를 내면 니들이 좀 허가를 내줄래?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들을 좀 간극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다 합의가 된 사항들은 큰 문제가 없다라면 다 그냥 승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미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큐라클 CU06의 임상 성공 가능성을 좀 높일 만한, 또는 성공으로 좀 갈 수 있는 어떤 길라잡이가 될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포인트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비상의 주요 지표, 이게 이제 1, 2차 모두 시력 개선으로 설정하기로 FDA와 큐라클 양사의 이제 합의를 봤다.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팅의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거는, 지난해 큐라클이 CU06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큐라클에서는 임상 성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상당히 많은 뭐 언론이나 업계인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패라고 이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좀 상반됐었고, 그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큐라클 같은 경우에 작년 2월 5일 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CU06 임상 2A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 투여군에서 이제 시력 개선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0.5 이하의 저시력군들이 CU06을 3개월 정도 투여했을 때 시력이 한 0.1 정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다라면서 굉장히 이제 큐라클 측에서는 고무가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당시 임상의 1차 지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지표라고 하거든요. 그 주지표가 이제 황반, 중심 두께, 요걸 보는 건데, 요게 좀 감소를 해야 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1차 지표, 주지표 실패했으니까, 아까 통계적 유의성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실패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해당 임상 결과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프랑스 떼아, 이게 원래 이 치료제가 기술 수출이 됐던 치료제입니다. 한 2천억 정도 규모의 기술 수출이 됐었는데, 이게 기술 반환이 되면서 거봐, 임상 실패한 거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사실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패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또 이제 기술 반환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패의 결과물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 작년에도 제가 요 큐라클 내용할 때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에 뭐 레이저 같은 거를 1년 내내, 12개월 내내 지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0.1에서 1.2 글자 정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시력 개선표에서 아까 큐라클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최대 같은 경우 6.6글자까지 나왔거든요. 3개월 투약하고 1개월 추적 관찰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0.1 정도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안군에 주사를 1년 내내 찔렀을 때도 5에서 5.4글자 정도, 뭐 거의 비슷한 효능을 보였던 거죠. 근데 이거는 눈에 주사를 찔렀을 때 0.1이 좋아지는 거고, 1년 동안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큐라클 같은 경우는 3개월 하루에 한 번씩 알약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큐라클에서는 높은 평가를 내렸었는데, 시장에서 그런 어떤 큐라클의 주장에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억울하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상 2A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약 나올 게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용량을 얼마나 할 건지, 투약 기간을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임상 디자인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큐라클 같은 경우에 원래 60명 계획했었는데 67명 임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 결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2비상이나 3상 갈 때 제대로 디자인해서 가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큰 의미를 안 뒀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의미를 두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그 왜 그러냐면, 큐라클이 임상 2A상 IND, 그러니까 임상 시험 계획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이제 공시제도가 바뀝니다. 1차 지표
P값이 있으면 무조건 게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성공과 실패를 딱 표기하도록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그동안에 그 임상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좀 기만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통 제약사도 오래된 제약사들, 바이오 회사들이 실패를 실패가 아닌 것처럼 이제 포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시장 어떤 교란 행위, 기만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제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큐라클 입장에서는 1차 지표가 이렇게 중요한 건 줄 알았으면 이제 뭐 처음부터 시력 개선을 1차로 올렸을 텐데 그냥 뭐 기존의 어떤 이 치료제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1차는 황반 중심 두께하고 2차는 시력 개선으로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던 거였고 임상 진행 과정 중에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한국거래소 출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과 인연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논란이 되면서 그때 인연이 됐던 분 중에 한 분, 공시팀 쪽에서는 이제 저한테 전화도 와서 기사가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임상 실패했는데 공시는 성공한 것처럼 나오게 되고 거래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지적 기사 계속 나와서 너무 못 살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하소연을 직접 저한테 이제 개인 전화로 와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거래소의 어떤 공시 규정이 바뀌었고,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바뀐 거에 대한 큰 희생양이 됐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나씩 좀 해드리면 굉장히 좀 장황하게 얘기했잖아요. 일단 시력 개선이 확실하게 됐다. 그래서 눈에 안구 주사제 찌르는 것만큼의 어떤 좋은 효능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1차 지표였던 주지표였던 황반 중심 두께는 감소하지 않아서 임상 실패로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이 됐고 이 와중에 이제 떼아에서 이제 기술 반환을 하면서 이제 확실한 임상 실패가 맞다라는 그 시각이 시장에서 퍼지면서 이제 큐라클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떼아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 기술 반환을 한 8개 정도 했어요. 파이프라인을. 큐라클의 CU 공룡만 콕 찍어서 한 게 아니라 갖고 있던 파이프라인 12개 중에 8개를 했고 나머지 4개 정도도 당장 돈 들어갈 게 없는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런 파이프라인만 놔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얘네들이 돈 들여서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스테로이드제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라클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떼아의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좀 큰 변화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 타입 C 미팅에서는 그럼 2비상 그다음에 후속 임상 3상에서는 이제 지금 당장에서는 2비상에 대한 임상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럼 논란이 됐으면 이제 황반 중심 두께가 정말 중요하니까 이번에 다시 임상했을 때 이거 증명해라고 해야 되는데 FDA에서 야 그거 필요 없어. 황반 중심 두께 필요 없어. 시력 개선이 제일 중요하지. 1차 지표, 2차 지표 다 시력 개선으로 보자. 이거에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상황이 일어났고 최종적으로는 큐라클이 주장했던 그 시력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FDA가 동의를 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2비상에서는 황반 중심 두께 없이 시력 개선으로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아직도 있고 또 이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성 황반 부종 환자 보게 되면 황반 중심 두께가 그러면 감소를 하면 그러니까 치료를 해서 열심히 약을 먹어가지고 만약에 감소했다 쳐요. 그러면 시력이 개선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 그 항반 중심 두께 감소된 환자의 아주 일부분만 시력 감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따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큐라클에서는 이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학술적인 부분을 따르시는 분들은 섬유화라든가 부종이 개선되면 시력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치료제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황반 중심 두께 감소를 통해서 시력 개선을 이루는 게 최종 목표인 건데 지금 약간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이거에 대해서 큰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연구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개발 중인 치료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황반 중심 두께는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소했거든요. 근데 시력 개선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치료제는 정말 좋은 치료제인가? 앞으로 계속 개발할 만한 치료제인가라고 봤을 때 좀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연구자들은 더 큰 고민을 지금 안고 있다는 거죠.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황반 중심 두께 감소를 하면 시력이 개선될 거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가설인 거지 정론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이런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인지를 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 근거 없이 그래 시력 개선이 중요하지 큐라클 리들 말이 맞아 2비상은 1, 2차 지표 모두 다 시력 개선을 보자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논문이 아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안과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술지 자마라고 있어요. 여기에 2019년 게재된 논문을 보게 되면 황반 중심 두께와 시력 개선은 무관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래서 임상 3상 그 주평가 지표를 황반 중심 두께 대신에 최대 교정 시력을 하라라는 그걸 권고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 뭐 제가 어렵게 뭐 아폴리, 리버셉트, 베비시맙, 주맙, 뭐 라니비 주맙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게 전부 다 안구에 찌르는 주사제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VGF, 안티 VGF 주사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생혈관 발생을 줄여서 황반 중심 두께, 황반 부종을 줄여주는 그런 기전으로 돼 있는 치료제인 건데, 황반 부종을 확실히 주는데 시력 개선된 사람들은 이 줄은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 소수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거는 연관성이 없다라는 그 내용을 지지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주지표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논문들이 나와 있고요. 이 말고도 많은 논문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동의를 하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도 이런 학술적인 근거들을 수용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왜 황반 중심 두께를 그동안 주요 지표, 1차 지표로 삼았냐. 그러니까 이게 항암제와 비교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하고 세포 실험, 동물 실험, 그다음에 이제 임상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세포에서 암세포 크기가 약 넣기 전보다 얼마나 줄었는지만 살펴보면 이 약의 효능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시력 개선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력 검사 뭐 이거 4, 5, 6, 7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쥐를 상대로, 개를 상대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 단계에서 그러면 뭘 봐야 되냐 해서 황반 중심 두께를 그러면 주지표로 보던 게 임상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해가지고 또 물어봤어요. 시력 검사라는 게 우리가 1, 2, 3, 4, 5, 6 뭐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그 자극적인 시력 검사도 있지만, 우리가 뭐 열기구 같은 거 보면 눈 빡 찍어갖고 보는 거 있잖아요. 좀 뭐라 그래, 타각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시력 검사도 있지 않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큐라클에서는 어떤 답을 줬냐라면, 결국에 시력이라는 것이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읽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읽어서 뇌로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해서 이게 산지 온지 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 타각적 검사로는 뇌까지 이게 전달이 돼서 인지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동물 실험 단계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뭐 동물 실험 단계에서 쭉 같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치료제로서 승인받았던 안구내 주사 치료 지금 4개 종류가 있거든요. 이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 정작 시력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 그래서 FDA도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시력 개선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한 거고, 그래서 큐라클의 어떤 그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해서, 그러면 니들 후속 임상 2비상은 1차 지표, 2차 지표 전부 다 시력 개선으로 하고 황반 중심 두께 필요 없다. 우리의 본래 목적은 시력 개선이니까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후속 임상 기간은 당장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에 IND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 병원마다 이제 승인 절차가 있고 뭐 IRB라고 계약 기간이 있고 이제 환자 모집하고 투약하는 게 있거든요. 그 투약은 아마 내년 초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차 지표, 2차 지표 다 시력 개선이라 그랬잖아요. 1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교정 시력 증가율, 그러니까 얼마나 시력이 좋아졌느냐 전체 평균값을 볼 것이고, 2차 지표는 좀 세밀하게 5글자나 10글자 이상 증가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감소한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비율들을 따질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디테일하게 갈 거고, 투약 기간은 원래는 그 2회 이상에서는 3개월 투약하고 1개월 관찰했거든요. 근데 이제 2비상 같은 경우는 6개월 투약하고 1개월 관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임상 규모는 100명 정도 될 거고요. 기관은 한 30개 정도 기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2회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병원 11군데서 했었는데 2비상 같은 경우는 병원이 좀 더 많을 거고, 이렇게 병원을 많이 이제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시력 검사할 때 되게 차이가 많이 난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5m 거리에 똑같은 시력 검사를 해도 이 조명의 밝기나 이 명암에 따라서 시력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병원을 최대한 좀 늘려서 좀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표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최대 교정 시력이 이제 VA라고 요 표가 있는데, 이제 망막 환자들이 하는 검사표가 따로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뭐 안경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시력병 검사표는 없는데 그런 걸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잘 나오냐면 지금 큐라클에서 필살기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필살기가 뭐냐면 2A상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약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약을 오래 넣으면 넣을수록 시력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시력 개선율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하나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약물이 체내 흡수가 더 잘 된다라면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이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큐라클 안에서. 근데 이제 이걸 약을 다 바꿔버리면 처음부터 임상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약이 아니었으니까 안전성부터 다시 해, 이렇게 되는 건데, 약을 화학 케미칼로 막 조합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한약으로 치면 감초 같은 거, 부영제 요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설탕이나 후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집어넣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변경을 통해 가지고 흡수율을 2배 높이는 제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내 흡수율이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10이 들어갔다라면, 그러니까 100을 넣었을 때 몸 안에 들어간 건 10이었다라면 지금은 20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좀 좋은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제가 표 하나 가지고 왔는데 2A 상의 어떤 결과거든요. 보시게 되면 왼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ml, 200ml, 300ml. 양이 많아질수록 볼 수 있는 글자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시력 검사표에서 여기 6.6이라는 거는 이전보다 6.6 글자를 더 많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좀 보시게 되면 막대 그래프가 앞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또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1개월 단위거든요. 그래서 1개월보다 2개월, 2개월보다 3개월, 이렇게 모든 투약 용량에서 선형적으로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 흡수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약 기간을 늘렸을 때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또 하나 보시게 되면 황반 중립두께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2회 이상에서 결과가 3개월 넣었는데도 5.8글자 나왔고 추적 관찰했을 땐 6.6글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투약 기간 늘리고 부영제 이런 거 다 빼고 흡수율 다 빼고도 그 숫자 그대로만 나와도 이거 FDA 바로 승인 납니다.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반 중심 두께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력 개선에 결과만 나와준다면, 이게 2회 이상 결과만 재현해도 대박인 건데, 만약에 기간 늘렸고 부영제 늘려 흡수율 늘려가지고 더 잘 나온다, 그럼 초대박. 그냥 소위 말해서 이때까지 있던 그 안구 주사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누가 눈에 주사를 찌르면서 치료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먹는 알약이 있는데. 근데 먹는 알약이 만약에 효능이 더 좋다라면 뭐 게임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상 결과는 굉장히 좀 낙관적이다. 저는 성공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는 걸 좀 느꼈고, 회사 안에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기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니들 끝까지 개발할 건 아니지 않냐. 기술 수출 그래서 언제 할 건데가 이제 포인트인 거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큐라클 CU06에 대해서. 때와의 상황은 때와의 상황인 거고,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결과를 쭉 보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과 자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큐라클에서는 빠르면 2B상 들어가기 전에도 다시 한번 재기술 수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게 아니어도 2B 중간 결과 정도 나올 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구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할 때 있잖아요. 환자 모집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약효가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상하는 약인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테스트하는 약이잖아요. 거기다가 눈에 주사까지 찔러야 되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잘 안 가는데, 먹는 약은 또 달라요. 상황이 모집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임상이 1년 반 이상 안 걸릴 거다. 정말 최장 보수적으로 잡아도 2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뭐 30개 병원에 쪼개준다라면 병원당 환자 3명에서 4명만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금방 되지 않을까 저는 봐요. 그래서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많은 회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떼아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떼아의 그냥 객관적인 시각입니다. 정말 혁신적인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중견 정도 회사에 계량 신약이나 복제약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이문을 굉장히 많이 남기는 그런 회사거든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전에 한미약품이 2014년, 15년 이때쯤에 이제 신약 개발한다고 했을 때 회사 안에 반발이 굉장히 컸대요. 왜냐면 야, 이거 복제약 팔아도 50% 마진인데 10,000원 팔면 5,000원 남는 장사하는데 이거 성공할 확률이 1%밖에 안 되고 99% 실패할 신약을 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부 반발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한미약품 보시게 되면 신약으로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혁신적으로 가고 있고 그걸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떼아가 안타깝지만 지금 한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예전 10년 전에 한미약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기술 반환을 좀 이해하신다라면 저는 큐라클의 어떤 일련의 어떤 상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파미데일리가 유료 기사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9,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다른 종목은 관심이 없는데 이걸 다 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품을 20개짜리, 50개짜리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은 6개월, 1년을 부여하면서 보고 싶은 뉴스만 한 20개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저가 상품을 내놨어요. 그래서 기간의 구애 없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과금되는 건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움증권 계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파미데일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청을 하시면 회원비를 내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미데일리의 빠른 유료 뉴스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좀 짧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